달팽이 주식 신화보루입니다. 급하게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빠르게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최근 주식, 부동산, 코인, 너나 할 거 없이 자산들의 가격이 매우 급격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갑자기 자폭 버튼을 눌러버린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 바로 영국이에요. 일단 왜 제가 자폭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이 앞뒤 전후 사정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일단 바로 방금 전 외환 시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영국의 파운드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최근 보면은 계속 하락했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따라 부쩍 영국의 금융위기가 먼저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영국의 파운드화 폭락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영국의 감세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영국의 감세 상세 내용을 보시면요. 내년엔 기본 세율도 낮추고 고소득자들에게 적용하는 최고 세율도 낮춰준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또한 법인세 인상도 사실상 폐지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이 오죽했으면은 IMF에서 영국이 발표한 이 감세 정책을 보고요. 무차별적인 감세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거든요. 지금 전 세계 경제 시장이 조금 웃기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푸틴이 뭐 핵을 터뜨릴 수도 있다면서 경계감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죠. 이런 무서운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미 전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자신들만의 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주 경쟁적으로 금리를 서로 올리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게 저는 환율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역환율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 영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엔 감세 정책이 있는 거고요. 물론 영국도 금리를 올리고 있긴 있어요. 영국도 인플레이션을 잡고 미국으로 달러가 계속 유출이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화면을 보시다시피 영국도 불과 1년도 안 돼서 원래는 0.1%였던 금리가 현재 2.25%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영국이 자폭 버튼을 눌러버렸다고 제가 비유를 드렸잖아요. 잘하다가 갑자기 최근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헛발질을 해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 쇼크가 발생이 됐고요. 킹달러 현상이 더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거.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는 올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2회 연속 빅스텝 금리 인상을 선보였으면서도 마른 하늘에 갑자기 70조 감세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저만 황당한가요? 당연히 아니죠. 시장도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속 경제위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감세를 하려면은 재원이 필요하죠. 재원 마련이 필요할 터인데 그 재원에 대한 영국의 이제 이런 정부의 설명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무리해서 이렇게 대규모 감세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영국이? 이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국채를 영국이 찍어내게 된다면은 이거는 양적 긴축이 아니라 영국은 양적 완화를 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다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돈을 푸는 꼴이 되니까 파운드가 시장에 풀려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파운드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마 어젯밤 감세 정책 관련 뉴스가 보도된 다음에 영국의 이제 길트 금리는 폭락을 했지만 파운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이유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으로 영국의 경제는 뭐 이미 망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디 걱정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현재 영국의 물가 상승률은요 이미 10%에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감세 정책이 양적 완화에 작용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유동성을 푸는 꼴이 되어 버린다면 당연히 앞으로 영국의 물가 상승은 더 잡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는 정책이라는 거죠. 지금 영국이 하고 있는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끌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나중을 위해 좋은 통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면 좋다는 거예요. 중앙은행들한테는 결국 양적 완화가
마약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가뜩이나 요즘 시장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한데 이렇게 영국까지 자폭 버튼을 눌러버리니까 시장이 더 어수선해지는 것 같아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 되기 전에 이 영국이란 나라 어땠습니까? 근본이제 도입되기 전까지 기축의 지위를 지니고 있던 그런 엄청난 나라였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망가져 버렸나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요즘은 자산 시장의 호재 찾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그나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건 이 미국의 주택 시장도 조금씩 부정적인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도 영향은 있겠죠. 부동산 시장에도.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데에는 또 이만한 영향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닥이 어딘지 감히 추측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빠른 바닥을 위해서는 미국의 통화 긴축이 누그러져야 됩니다. 누그러지기 전까지 온 나라가 잘 버텨내주는 그런 시나리오가 우리 입장,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와 어제 한국 증시도 보면은 엄청나게 무섭게 폭락을 했잖아요. 저도 진짜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 딱 계좌 열어보면은 계좌 잔고가 하루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이 우스울 정도로 맨날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그래서 지금 힘이 쭉쭉 빠집니다. 최근 한국 증시가 더 폭락하는 이유가 반대 매매가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최근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방향을 보시면요. 하방이 아니라 점점 상방으로 포지션을 옮겨가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딱 28일 오전까지는,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는 하락해야 외국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그러니까 어제 장 마감될 때부터는 시장이 상승을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살짝 옮겨갔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야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진 않은 거예요.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어제 댓글로 최근에 갑자기 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시장이 그 기대감을 최근에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어려워진 이유는 이 올해 기준금리 전망이 원래 3.5%였잖아요. 근데 이제 4.4%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실망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의 기준금리 전망은 더 올라갔어요. 4.4에서 최대 4.9%까지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달 전보다 지금 지금으로 보나 내년으로 보나 거의 한 약 1% 정도 높아진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들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은 실망을 한 거죠. 지금 이제 막 3% 기준금리가 넘었는데 미국도 아직도 갈 길은 멀구나. 금리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이. 그러니까 최근 삼성전자도 보면은 배당률이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배당률이 한 2%대였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3%까지 배당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대로 계속 금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더 오르게 될 텐데 조금 걱정도 되고 오싹한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심하잖아요. 어쨌든 아까 전에 제가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 뭐라고 했죠? 결국 온 나라가 미국이 기준금리를 제발 멈추기 전까지 이 전 세계 국가가 힘들어지더라도 결국 정말 최악으로까지만 치닫지 않으면서 미국의 긴축 정책이 누그러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세요. 영국의 통화 가치는 미친 듯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영국의 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는 형국이에요. 보통 이제 과거에 신흥국들이 항상 위기가 오기 전에 보면은 지금처럼 이런 흐름이 보통 나타나곤 했어요. 통화 가치는 내려가는데 국채 금리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고 있으면은 조금 저도 투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불안하긴 합니다. 저처럼 비를 맞고 뛰어가시는 분들께서는 머리를 조금이나마 차갑게 하시고 정리식 투자를 저처럼 하더라도 강약 약강 이렇게 좀 템포 조절을 조금씩이라도 하시면서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느긋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꼭 매달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께서는 월 초보다는 월 말에 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이유야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통 이제 통화정책 회의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매달 중순이나 말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장기간 금리가 계속 올라갈 추세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은 이 자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힘을
힘을 못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려감이 더 가득한 월 초보다는 월 말에 사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비를 맞지 않고 잠시 피해 있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치면 뛰어가시려는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물가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거예요. 더 위험한 미래가 온다, 이런 서적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책인데 제가 봤는데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작가진 분들 보시면 얼굴 낯익은 분들 보이실 거예요. 라인업이 상당해가지고 저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이제 강영현 전문가님, 김현성님, 이런 훌륭한 식견을 가지신 분들께서 함께 집필하신 서적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죠. 그러니까 국내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초위기 시대의 생존법을 다룬 그런 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무조건 위기라는 것만 알려주는 책이 아니었어요. 왜 위기고, 그리고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자산 증식을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대응 방안까지 좀 잘 소개해주는 책이라서 읽으면서 좀 도움이 많이 저도 됐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까지 다 이렇게 같이 좀 조언이 담긴 책이니까 우리 위기의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이 책도 같이 좀 참고하셔도 좋을 만한 그런 서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용어도 어렵지 않고 그림으로도 좀 잘 설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50대 60대 어머님 아버님들 분들께서도 초보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에 서적 링크도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전투에선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전쟁에서는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